조선 건국을 역성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조가 교체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려 입장에서 보면은 혁명이 아니라 반역이죠. 그 조선 입장에서는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예언서들을 적극 활용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건원릉의 비문에 따르면 고려 서원관에서 보관하던 예언서의 이름은요, 구변진단지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왕조가 9번 변할 것이라는 의미의 이 예언서가 실제로 서원관에 보관돼 있었는지, 태조의 조선 건국 외에 또 어떤 예언을 남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조선 초만 해도 예언서는 고려 왕조, 왕씨를 대신해서 이씨 왕조가 건설된 당위성을 뒷받침해줬다는 사실이죠. 자, 조선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선이 예언한 대로 아들 왕건이 태어났고, 왕건은 고려를 건국해 왕이 되고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런 조선의 신비함에 감탄하는 왕건은요, 훗날 죽으면서 조선이 정한 자리 외에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조선이 죽은 지도 무려 500년 가까이 흐른 1393년 9월 6일, 새로운 나라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이 남긴 신묘한 말이 거론이 됩니다. 조선이 말하되 송도는 500년 더이다. 더구나 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땅이라 하였습니다. 와. 자, 일단 송도가 어딘가요? 송도 인천. 아휴.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도선이 말하되 송도는 국제도시입니다. 이분 순도 국제도시 아니에요? 네. 귀여워. 송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네. 가리키던 또 다른 지명입니다. 자, 송도라 불렸던 고려의 수도 개경은 500년 동안만 도읍지로 이용될 것이요. 고려 왕조의 맥이 끊어질 땅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꺼낸 건요, 바로 서운관의 관원들이었습니다. 서운관 관원들이 이 도선의 예언을 언급한 이유, 바로 새 도읍지로 삼을 만한 좋은 땅을 골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 무악, 한양 여기를 후보로 두고요, 새 도읍지에 적합한 곳을 정하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무악을 둘러보던 태조는 서운관, 관원과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곳 무악은 도읍지로 어떠한가? 풍수지리로 보아 여기는 도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겠나?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서운관이 되어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는 개경의 기운이 쇠했다는 그런 말 듣지 못했느냐? 신은 풍수지리만 배워 예언은 모르옵니다. 에? 하지만 태조는 이런 변명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예언 역시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말한 것이지, 그 어찌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말을 했겠느냐? 태조가 예언을 허무맹랑한 유언벼가 아닌 신뢰할 만한 사상으로 생각하고 깊이 받아들였다는 그 일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선의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이때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뭐였을까? 선조 씨, 이때 조정에서 두 번째 천기 누설이 언급이 되죠. 네, 조선의 운명을 예측한 두 번째 천기누설 두 번째 천기 누설. 공개하겠습니다. 새 나라의 도읍지는 한양이 된다. 예? 이건 알고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선의 5대 예언. 그 두 번째는요. 개경에서 한양으로의 천도였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의 예언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비기에 이르기를 서쪽에 공암이 있고 또 단서가 새겨진 석벽에 있다 했는데 마침내 붉은 글씨를 인왕동 돌 위에서 찾아 수도 건립의 논의를 정하였던 것이다. 와 잠깐만. 인왕이면 인왕? 인왕산 인왕산 있는데. 맞습니다. 인왕산.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가 바로 한양의 인왕산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조선이 남긴 두 번째 천기 누설에 따라서 세 나라 조선의 도읍지가 한양으로 결정이 됐던 것이죠. 자, 경상도 진주의 승려 설현이 절의 여종들과 간통한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설현의 제자 역시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문 과정에서 설현의 이 제자가 뱉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간직한 참소로 보건대 승왕이 나라를 세워 이에 태평하게 될 것이다. 자, 끌려온 승려가 승려의 나라가 새로 세워진다고 얘기를 딱 했어. 태종이 딱 그걸 들었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왕인데 승려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내려오고 다른 왕이 세워진다라는 거니까. 영모 아니에요? 조정 신료들은요, 불교 개혁에 불만을 품은 설현의 제자가 영모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죽이셔야 합니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태종은요, 설현과 그의 제자를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요. 끝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언의 내용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정황은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태종의 자비로운 처분으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예언이 등장을 해요. 이 씨의 사직은 30년 기업뿐이라. 아버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지 16년이 지난 이때 앞으로 10여 년 뒤면 이 시황조가 끝나네요. 몰락한다는 의미예요. 와. 근데 저희는 미래를 알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당시로 한번 가보자고요. 와. 이 내용이 적혀있던 예언서는 이명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명은 예언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이 무도한 내용의 예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아유. 선동하기까지 한 겁니다. 야, 근데 심했네. 심했어요. 당연히 이명은 차명을 선고받았고요. 관련자들 역시 유배되거나 곤장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종은요, 이런 예언서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밝히기 시작해요. 옛날부터 나는 이 예언서를 믿을 수 없었다. 부왕 태조의 창업은 천명과 인심의 바탕을 둔 것이지 예언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즉위한 지 17년째가 되던 1417년 6월 태종은요, 서운관에 보관하고 있는 예언서를 모조리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뒤 앞서 얘기했듯 전국의 예언서를 거둬 없애라는 어명을 또 한 번 내린 거죠. 당시의 조치는 장례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예법과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담았던 이 서운관의 예언서들을 불태워버려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조선 초기에는 예언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건국을 천명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화했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예고를 하는 또 다른 예언들이 조선 왕실의 채통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민심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도록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잘 사용했고 이제는 됐다. 잘 써먹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허허, 이 조선의 예언이 수면 위로 또 떠오릅니다. 천기노설 조선의 5대 예언. 조선에 닥쳐올 어마어마한 위기를 미리 예고한 인물. 와우,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누구요? 예전에 도선 대사가 있다면 조선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지암. 이지암. 잘 모르. 호호, 이지암을 모르십니까? 이분의 호 토정입니다. 토정 비결. 그렇죠. 토정 비결이 뭐예요? 토정 비결이 거기서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분이 토정 비결 쓰신 거예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니 요즘 그 우리 MZ는 모를 수 있어요. 뭐냐면요. 항상 연초에 토정 비결해서 그렇지. 올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운수를 봐요. 그 어플에도 토정 비결 맞아요, 어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토정 비결이 이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맞습니다. 사주에서 생시를 제외한 생년, 생월, 생일로 1년간 운수를 점치는 토정 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 바로 토정 위지암이었습니다. 아 대박. 근데 진짜 아무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토정 비결이 무슨 뜻이지? 어디서 온 말인지 생각을 못 했는데. 다들 이렇게 토정 비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좋아해요. 그 오늘 토정 비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토정 비결 가져오셨어요, 책? 저요? 각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정 비결을 맞습니다. 각자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저도 주세요. 그럼 이거 토정 비결 준하단. 나이 어린 시절에 벌써 과거에 급제하였다. 오! 용맹한 호랑이가 숲을 나오니 이곳저곳에서 권세를 미치는구나. 만약 관록을 얻지 못한다면 자식을 얻고 횡재할 것인. 자식이요? 자식이야? 그럼 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마음은 작으나 담은 크니 맞다. 항시 평안하고 조용하다. 운수가 비록 좋긴 하지만 처음은 빈곤하나 나중은 태평할 것이다. 오! 근데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뭐 나중은 좋아진다는 거지만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고생 좀 할 거다. 뭐 그렇지. 이럴 것 하지만 같은데. 좋아질 거다. 우리 예원 씨. 2월에 복숭아와 복숭아는 우연나무가 만발할 때를 만났구나. 경영하는 일들마다 100이면 100 모두 적중할 것이다. 오호. 이야, 축하합니다. 너무 좋은 또 표정 비결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들의 입신과 몰락, 기륭을 먼저 알아맞히곤 했다는 토정 이지암.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이지암의 말을 우리 서현철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해성은 길면서 더딘 것과 짧고도 빠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여 년 뒤에 천하에 반드시 큰 난리가 있어 백성이 참살당하여도 세상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조짐이다. 엄청 구체적으로. 혜성이 떨어지던 어느 날 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지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요사하니 10여 년 뒤 천하에 반드시 큰 난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가도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지암이 사망한 지 13년이 지난 1591년 이지암의 예언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암의 제자 조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속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조헌인데 이 조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것처럼.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호소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요 조헌이 조선의 왕 선조를 찾아가서 상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헌이 챙겨간 물건이 있거든요. 도끼인. 그렇지, 그렇지. 바로 서슬퍼런 도끼 한 자루입니다. 교수님, 조언은 왜 도끼 들고 선조를 찾아간 거예요? 이런 상소를 지닐 지자에다가 도끼 부자를 써서 도끼를 지니고 상소한다라고 해서 지부상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면 나의 목을 이 도끼로 쳐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조헌이 목숨을 걸고 지부상소까지 하며 주장하고 싶던 내용, 바로 외적이 곧 침략해 올 테니 국토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와. 이거는 천기노설 조선의 5대연 세 번째는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스승 이지암의 예언 때문일까요? 조헌은 조선에 닥칠 임진년의 비극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조헌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말했을 것 같아. 네, 조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조헌은 궁궐 주춧돌에 이마를 찌으면서 한탄했다고 하죠. 결국 조헌은 한마디 말을 남기며 궁궐을 떠납니다. 내년 봄 산골로 도망을 치고 나서야 나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오. 그리고 1년 후 결국 임진왜란이 터지죠. 그런데 임진왜란을 예언한 건 사실 이지암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남사고. 남사고는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천문과 지리에 모두 통달해 비범한 인물로 이름났다라고 평가하는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요? 이런 남사고는 천문을 보고 명종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 그리고 능묘의 위치, 광해군과 선조의 즉위,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사고에 대해 알고 나니까 그가 남겼을 임진왜란에 대한 예언 문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식의? 아까 이지암도 예언을 했고 남사고도 예언을 했으니까 그 글을 한번 우리 서은철 씨 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임진년 푸른 옷을 입은 큰 적이 푸른 방향에서 일어난다. 이런 문장으로 어떻게 임진왜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예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특별한 전통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루는 5가지 원소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에 색깔과 방위를 부여하는 거죠. 푸른 옷과 푸른 방향에서 말하는 청색은 나무에 해당하고 나무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즉 예언서가 말하는 푸른 방향은 동쪽을, 푸른 옷은 동쪽의 외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예언하기는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아마 그 예언을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예언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딘가에. 뭔 말이야 이거? 하고 넘어갔던 것들. 그럼 저 지금부터 써보려고요. 그러면 뭘 써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건 사고예요. 사기. 예언. 아니 예언이 아니에요. 능력이 모르는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저게 처음에 저분들이 쓴 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